이 채무 조정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빚들이 있는데 이 은행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채무를 어느 정도 감면하고 채무 기한을 10년 이내에 연장하는,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냉정한 금융기관이 채권이었던 것을 따뜻한 공공기관으로 옮기는, 채권자를 옮기는 이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에 주장했던 거고 그것을 실현하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기금 증액 의결이 통과 촉구 및 세수 축의 의도적 오류 여부에 대한 청문회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국학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저와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와 거리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국가는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국가의 코로나 행정명령과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너무나 부족했고 늦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여러 종류의 대출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의 4차례 원금 상환 유예 조치 덕분에 아직은 연체자와 신용불량자라는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말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시킬 것 같습니다. 요즘 이자율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장사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쌓인 원금과 이자를 내기에는 벅찬 분들이 많습니다. 저와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코로나 저소득층과 코로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회생법원이 힘을 합쳐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여러 가지 회의와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한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약 133조 3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 중 절반이 넘는 72조 원이 잠재적으로 부실 채권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바에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부실 채권 또는 부실 우려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3년간 30조 원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3조 6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채무조정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우리 상공인들께는 금년 10월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추경안에 따르면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소상공인 채무조정기금은 7천억 원입니다. 지난 5월 16일 정부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의했는데, 한국은행 추정 부실채권 72조의 20%만을 반영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7천억 원이라는 이 금액은 소상공인들의 다급한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결론입니다.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을 운영하는 초기에는 신청자들이 많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지난 2월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 신청이 폭주하고 홈페이지가 다운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자 신용회복을 위해 운영한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간 채무조정 신청 결과를 비교해보면, 분석해보면 초기 3개월 동안에
가신청과 본신청을 합해서 전체 40% 수준이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 과거 사례보다 신청자가 더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7천억 원은 전체 필요 예산 3조 6천억 원의 20%입니다. 코로나 대출 상공인의 5분 중 1분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신청자 5분 중 하나만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신청자의 일부만을 선별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만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다급한 처지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5월 17일 정무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더 많은 증액을 주장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서 소상공인 채무조정기금을 3천억 원을 증액해서 금년 예산 1조 원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토론과 합의가 완료된 만큼 예결위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 제왕 59조 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부는 금년 세금이 그만큼 더 거칠 것이고 더 거쳤고 앞으로도 더 거칠 것이기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이탄희 의원, 양이원 의원, 이수진 의원 등 2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지난 1월과 2월에 14조 원 1차 추경은 부족하다며 20일이 넘도록 국회 본청에서 농성도하고 청와대 앞에서 피켓도 들었을 때 기재부와 당시 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재부는 추가 세원이 없다. 국채 발행은 국가 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여야가 합의를 해도 행정부 입장에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분당갑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당시에 14조 추경은 미래세대 등골 빼먹는 악성 사기극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발 포퓰리즘과 빚잔치, 막걸리 선거보다 몇만 배 못 쓸 짓, 미래세대와 청년들의 등골 빼먹기라고 비난했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공정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초과세수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고 기재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 쿠데타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밝히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국회법 제65조에 명시된 청문회 조항에 따라서 기재부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해서 기재부와 정부 관료들의 행태에 대해 밝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양이원영, 강민정, 이탄희, 비례 이수진, 일동입니다. 감사합니다.